경기 침체에는 여성들이 립스틱을 더 많이 산다는 속설이 지금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소비가 이제 냉각화되는 신호가 보이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자동차나 가구 같은 이런 고가 내구재 소비재를 이제 자제하는 대신 이제 화장품, 특히 이제 립스틱 같은 기분 전환용 제품 소비를 늘리는 소위 립스틱 효과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화장용품 업체 세포라는 최근 기록적인 연간 매출 실적을 거둬들였다고 해요. 시장 조사 업체 서카나 발표를 보면 1분기 프레스티지 뷰티 부분은 9% 성장했고 매스 뷰티 부분 매출 또한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립스틱 효과는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미국에서 산업 생산은 절반으로 급감했으나 화장품 매출은 역으로 증가하며 처음 확인됐었는데,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의 회장인 레너드 로더의 경우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불황기에 립스틱 지수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특히 그 중에서도 립스틱 구매가 경기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채고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립스틱 효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렇게 2008년도에도 이렇게 화장품 업체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언급이 됐다고 해요. 또 2020년 코로나로 이제 불황이 이렇게 절정에 달했을 때 에스티로더의 CEO 프레다는 고객들이 마스크를 쓰거나 이렇게 재택 업무를 하면서 립스틱 지수가 스킨케어 제품으로 대체됐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립스틱 지수가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흥미성이 더해진 이런 경제 불황기 지표로 항상 전적으로 이제 정확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친 듯이 이렇게 소비하던 미국인들의 소비 풍조가 이제 끝나면서 조금 이제 살펴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이제 소비가 이렇게 냉각화되는 신호들이 보이면서 이렇게 미국 여성들의 립스틱 효과 등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 미국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면서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가 이렇게 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비 격차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며칠 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27만 2천 명 증가했었고, 이것은 시장 예상치 19만 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였죠. 그리고 지난 또 며칠 전에 또 나온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가 805만 9천 건으로 거의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던 것과도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업률 지표로도 미국의 전반적 경제 상황을 해석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전체 실업률은 4%로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제 20살에서 24살 젊은 층 실업률은 7.9%로 전년 동기의 6.3%보다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표들이 사실 이렇게 큰 지표보다 세세히 들어가 보면 지표들이 약간 엇갈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 통계만 헷갈리게 나오는 게 아닌데요. 이제 식료품 업체 캠펠 수프는 이제 소비자들이 식료품 소비를 더 줄이고 있다면서 매출 전망치를 낮췄다고 합니다. 캠펠 수프가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캠푸드 같은 거예요. 캠푸드.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이 이런 캠푸드를 많이 먹는데요. 솔직히 이제 캠푸드는 건강에 많이 안 좋은 이제 식품이잖아요. 소디움이나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식품에 비해서 이제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권하지 않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런 캠푸드는 이제 훨씬 싸니까 이제 미국 저소득층에서 이제 많이 사서 먹는 음식 중 하나인데, 이런 캠푸드마저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최근 스타벅스 역시도 이제 고물가 여파로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으면서 이제 고전하고 있다고 하죠. 며칠 전 올해 초 이제 스타벅스의 전 세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이제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점포 매출이 3% 줄었다고 하는데 2009년 금융위기 사태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스타벅스를 떠난 고객 중에는 가장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활성 리워드 회원 수 역시 전분기 대비 4% 줄었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즉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가던 단골들이 이제는 매일 가지 않는다. 이제 확실히 커피 이제 덜 사 먹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 크루즈 업체들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비에 쓰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제 자신의 이런 일자리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반면 부유층의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홀딩스의 CFO는 지난달 한 투자자 행사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소비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크루즈 승객의 가구 소득은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인데요. 고소득층에게는 이제 최근 경제 상황도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인 거죠. 부유층 대부분은 일단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팬데믹 기간에 매우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았거나 이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서 이제 금리 부담을 이제 많이 느끼지 않는다고 하고 이제 또 그동안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오른 편이어서 수익률도 좋은 데다 거기다 이제 이런 부유층들은 신용카드 할부나 자동차 할부도 이제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지난번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런 고소득층에서도 기존의 홀푸드나 스프라우트 같은 이런 올게닉 식품점, 즉 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식품점에서 이제 최근 이제 코스코나 아니면 월마트 등 할인 이렇게 대형 할인마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월마트 CEO가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고소득층들도 최근 들어서 대형 할인마트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여가, 즉 이제 휴가에 대해서는 돈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제 주위에서 봐도 확실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베케이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돈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더. 그러니까 즉 아예 직장이 잘리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매달 쪼달려가지고 이제 신용카드 빚이 엄청 쌓여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여유가 없더라도 이렇게 주위에서 봐도 휴가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층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비싼 유기농 식료품점도 이용하고 휴가도 1년에 몇 번씩 가고 이랬던 거를 이제 지금은 대형 할인 식료품점도 가고 휴가도 1년에 3번, 4번 갈 것을 1년에 이제 2-3번으로 이렇게 줄일 망정 아직 그래도 고소득층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미국에서 최근 들어 더욱 이렇게 소득 격차와 소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고소득층과 이제 저소득층의 소비 격차가 이런 미국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게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